네, 글로벌 증시 흐름과 함께 또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 개장 전에 또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또 주요 이슈들 분석 함께 해볼 텐데요.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부터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중국의 어떤 기대를 밑도는 3분기 성장률, 여기에 미국의 산업 생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모두가 부진했던 이런 모습들이 특히 어떤 그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달고 있는 중국의 성장률에 대한 둔화, 이런 점들은 곧바로 글로벌 세계 경기의 어떤 위축,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시장 염려하는 모습들과 함께 장 초반에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때문인지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팩트셋이라는 어떤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 41개 3분기 미국 기업 실적 중에서 이제 80%가 주당 순이익을 웃돌았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매수세가 들어오는, 특히 이제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았다, 뭐 이런 점들이 나스닥 기술주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스닥 쪽에 상승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경제적인 그런 축은 여전히 상당히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의 위축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귀를 기울이겠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3분기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내용과 함께 저가 매수가 유입되었다, 이런 점들은 아직까지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 경제적인 축은 무너졌지만 어떤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은 또 하나의 어떤 기대를 보고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욕 시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뭐 실적 발표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3분기가 좋을 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고, 4분기에 대한 예상이 그다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올라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4분기에 대한 시나리오는 지금 가장 우려한 점들이 역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그런 실적,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갑작스럽게 어떤 급등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4분기의 결과가 나타날 텐데, 만약에 3분기는 예상치보다 좋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가속화된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뭐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마진율에 대한 축소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4분기의 실적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뭐 그런 점들도 시장이 상당히 암시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 놓고 보면은 미국 시장은 지금 그 사실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거의 뭐 300포인트 이상 떨어진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렇게 두 시장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테이퍼링이나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미국의 미국발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런 자금들이 특히 신흥국, 뭐 한국이라든가 대만, 중국 쪽으로 많이 스며들었는데, 네. 이제 본격적인 테이퍼링이 시작되게 되면 이런 자금들은 이제 선진국, 특히 미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내용들이 과거에 한 10년 전에도 그렇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러시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이제 자금들이 뭐 선진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미국 쪽으로 쏠리는, 그러면서 뭐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자금들은 뭐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흥국에서 뭐 선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강한 것 같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테이퍼링 때도 테이퍼링 막상 시작하니까 우리 시장 그다지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율도 오히려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게 미리 좀 선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2013년을 놓고 보게 되면 이제 테이퍼링 하기 전에 주가가 상당히 흔들렸고, 네네. 오히려 테이퍼링 시작하고 나서는 오히려, 약간 안정되는 네네. 박스권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나서 또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주가가 크게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글쎄요, 테이퍼링을 하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테이퍼링 끝내자마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전에 흔히 주가가 이제 역사가 항상 반복된다, 그런 격언이 있는데,
이전에 2013년과 2014년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그림을 놓고 보게 되면 과연 그런 그림과 비슷하게 닮아간다고 보면 지금 주가가 미리 조정을 보이고 이제 과연 11월 2일 날부터 발표를 할 텐데 테이퍼링 시작하고 나서는 주가가 약간 안정되는 박스권의 조정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공백 기간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뭐 금리 인상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점들인데 과연 지금의 한 축은 뭐 또 다른 어떤 미국의 FOMC 연방 내용에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을 바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선반이 될까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미국의 국채 2년물 금리가 최근에 뭐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점들을 놓고 볼 때 또 한편으로 봐서는 뭐 10년물 금리는 약간 내려가고 2년물 금리가 올라온다. 그렇다면 어떤 금리에 대한 부담을 시장이 미리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예상되고요. 뭐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역시 가지고 있다. 뭐 그렇다면 상당히 뭐 좋지 않은 결과인데 여러 가지 내용을 놓고 보게 될 때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지표들에 상당히 시장에서 상당히 지표들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표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스탠스, 어떤 그 기업 실적 이런 점이 상당히 좋은데 뭐 가장 중요한 점은 11월 2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어떤 그 연준 쪽에 나와서 과연 어떤 그 시장을 갖다가 약간 비둘기적인 그런 코멘트가 나온다면 시장이 어떤 안정적인 점을 밟아가겠지만 네. 그런 점이 온다면 11월 2일까지는 뭐 상당히 뭐 시장의 그림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때까지는 실적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뭐 실적과 그다음에 연준의 어떤 이사들이 나와서 하는 한쪽 발언들. 측면에서는 네. 그런 발언들과 함께 약간 주가가 등락을 엇갈리는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주가가 상승 쪽에 가닥을 잡으려면 역시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이 방안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런 그 방안이 10월 말에 나올 것인가 11월 초에 나올 것인가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주가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뉴욕 증시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국내 증시 전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망과 또 특징주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밤에 또 원자재 선물 시장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WTI 같은 경우는 11월 물이 이제 롤오버를 하면서 12월 물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책실현 매물이 나와서 올라갔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온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지금 원자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왔단 말이죠. 뭐 구리 가격도 그렇고 뭐 지금 구리 가격뿐만 아니라 유가, WTI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고점을 너무 찍었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뭐 전반적으로 다 그런 영향들이 미쳤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오늘 국내장을 예측하기 좀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일 어떤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뭐 사우디 쪽의 공급 확대에 대한 그런 제시 이런 내용들, 뭐 러시아 쪽에서도 뭐 천연가스 뭐 공급 확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전일은 약간 그 뭐 공급망 기대와 함께 뭐 치솟는 그런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일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특히 상승세를 보였던 점들이 이런 원자재 가격 요즘에 뭐 주변의 어떤 그 유가를 보게 되면 하루가 다르게 기름값이 상승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전일의 어떤 이런 상승들을 놓고 보게 될 때 특히 이제 지금 뭐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중요한데 뭐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원자재인 뭐 동박이죠. 동박 같은 가격도 뭐 치솟는 상승. 여기에 들어가는 니켈 뭐 이런 치솟는 가격 때문에 뭐 황금 ST라든가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이 전일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자, 이제 간밤에 있었던 백악관의 어떤 그 공급망 확대 이런 내용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당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일에 또 특징주 하나를 보게 된다면 역시 딱 두 가지인데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관련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또 한쪽이 역시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인데 어쩌면 어떤 이 오징어 게임
뭐 이런 내용과 함께 지금 뭐 한국의 어떤 제작사가 세계 시장을 상당히 뒤흔드는 네. 그런 모습들, 한국에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잊혀졌던 그런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을 어떤 세계 시장에 알리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이제 넷플릭스에 의해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마저도 이제 한국 시장에 상륙을 하겠다 하면 관련된 어떤 그 제작사의 한국에 대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제 뭐 제작사 쪽에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쪽으로 해서 제작사가 크게 수요를 가지 않았는데, 이런 오징어 게임 이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에 진출한다면 이제 그 제작사, 뭐 제 콘텐츠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제작사 쪽에서도 뭐 상당히 어떤 그 수익이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일 어떤 시장이 상당히 이런 제작사 쪽에서 뭐 상당히 큰 관심을 모았다 쪽이고요. 뭐 사마 네트워크라든가 제작사를 만드는 쪽 SBS라든가 이런 쪽이 추가적인 어떤 그 넷플릭스라든가 해외 쪽에 공급망 확대에 기대를 보이면서 이런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점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전에는 넷플릭스 쪽만 하더라도 제작사 쪽에서 이제 팔면서 라이선스 쪽이 전부 이제 넷플릭스 쪽이 가져가면서 큰 수익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제작사의 위상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제작사 쪽에서도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수익성 창출이 시그널이 개시가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과 함께 전일 상당히 강세를 못하는 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콘텐츠 제작사들, 드라마 제작사들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중에서 뭐 그 좀 좋은 거 한 3개 꼽는다면 어떻게 순위를 매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SBS 쪽이라든가 어떤 제2 콘텐츠들이 요즘에 네네. 어떤 JTBC 쪽인데 네. 여러 가지 뭐 드라마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튜디오들이 그렇습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미 제작사 쪽에서 넷플릭스 같은 오리지널 쪽 판매가 아닌 자체적인 제작사로 해서 미국에 상당히 순위를 끌어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종목들은 이미 뭐 상당히 좀 제작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한국의 어떤 제작사 쪽이 계속 강세를 보인다면, 이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전부 어떤 라이센스 판권을 전부 가져가서 수익을 많이 창출했지만,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도 만약에 한국 쪽에 진출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제작사 쪽에도 이제 뭐 라이센스 쪽에 일부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쪽을 기대를 보이지 않아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함께 주가가 지금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좀 그런 협상에 있어서 레버리지가 좀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 콘텐츠 제작사들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뭐 고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그날 최근에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매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기대감 쪽으로 주가가 뜬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어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어떤 자체적인 어떤 라이센스를 전부 가져가면서 수익을 오히려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는 이런 구조인데, 만약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진출하면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제작사 이외의 어떤 그 라이센스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제작사도 일부분을 많이 가져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주가는 한 단계 더 다시 한번 레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함께 어떤 그런 그 제작 협상 내용들,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 제작사 쪽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간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상당히 좀 눈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좀 여쭤볼게요. 그 많이 떨어졌다가 몇 번 올랐다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거의 바닥 확인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좀 더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역시 뭐 지금 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역시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은 성장성 있는 게 네. 분명하다. 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저가 매수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한쪽에 봐서는 어떤 그 규제, 뭐 리스크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글쎄요, 중장기적인 측면을 봐서는 이런 규제 리스크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갈까, 뭐 그런 쪽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 어떤 세계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건 분명하다 쪽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측면에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놓고 이제 보더라도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어떤 규제 리스크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어떤 매수 쪽에 대해서는 역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맞다.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뭐 동방 얘기도 조금 해주셨고 이제 콘텐츠 얘기를 좀 짚어주셨는데 뭐 동방 얘기도 해주셨고 솔루스 첨단 소재 얘기도 해주셨고 근데 계속해서 구리 가격이 이제 계속 잘 오다가 어제는 이제 조금 또 선물 시장에서 하락을 했잖아요. 오늘 뭐 풍산이라든지 뭐 이구산업, 뭐 비철금속 쪽이라든지 뭐 고려아연 이쪽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선물 시장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일 특징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일 뭐 어떤 그 비철금속의 대장주인 구리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면서 뭐 관련주, 뭐 성원이라든가 뭐 풍산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이런 내용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어떤 중국의 전력난 이런 내용들을 가시화되고 뭐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만드는 쪽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솟는 쪽은 분명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한쪽 측면에서 어떤 미국의 어떤 공급에 대한 확대 이런 내용들, 자 이런 정치권 내용들과 함께 정치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원자재 가격들은 안정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가격들은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쪽 측에서는 지금 어쩌면 이제 미래로 가는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한 뭐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도 현 정부가 경제 성장을 멈추는 것을 감수하고더라도 어쩌면 탄소 제로로 가겠다 이런 점들이 지금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놓고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치솟을 밖에 없다 이런 구실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역시 어떤 미국, 러시아 쪽에서 어떤 정치적인 공급망 쪽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준다면 원자재 쪽도 상당히 안정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서 상당히 매매를 할 수 있는 어쩌면 시장이 약간 이런 점들로 놓고 볼 때 뭐 정치권 쪽과 어떤 시장이 어쩔 수 없는 이런 내용과 함께 뭐 상승 하락을 오가는 이런 뭐 박스권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뭐 보일러 이런 쪽 경동 보일러라든지 이런 쪽 맞아요. 특징주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동 보일러 네. 주가가 뭐 상승세 보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때마침 지금 가을이 뭐 상당히 빨리 다가오면서 엊그제 뭐 서리가 얼었다 이런 쪽인데 사실 우리나라 경동 보일러가 지금 뭐 가스 보일러가 북미에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스 온수기 가스 보일러 뭐 러시아에서도 벽걸이형 가스 보일러가 6년 연속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동 보일러는 이미 뭐 아파트마다 공급하는 데도 있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러시아라든가 북미 쪽에서 상당히 뭐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점들과 함께 뭐 올 겨울이 상당히 추우면 추울수록 뭐 이런 점들도 함께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또 한쪽에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이 뭐 전일 상당히 강했던 뭐 그런 종목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첨보가 지금 보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뭐 올해 4번째 스펙을 뭐 그 시장에 선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첨보에도 특징적인 그 이슈들이 있죠 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이 있는데 이 전해질이 이제 상당히 6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해질이 물론 뭐 후성과 첨보가 있지만 이 전해질이 상당히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뭐 이 관련주인 뭐 원재료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인지 이제 이런 뭐 전해질 뭐 상당히 양극과 음극재 사이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상당히 중요성이 커지면서 특히 전일 첨보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인데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배터리 쪽이 최근에 어떤 그 LG 화학이 LG 화학 솔루션이 미국의 어떤 스텔라시스와 합작을 맺었다 이런 점들인데 이런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들어가는 어떤 한국의 2차 전지 배터리 위상은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소재 사이드인 첨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전일 또다시 상승했다는 점들은 한쪽 측에서는 여전히 어떤 성장성을 바라보고 매수하는 쪽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뭐 전일의 주가가 어떤 그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자 이런 점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져야 된다는 쪽의 주장도 물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뭐 성장성을 보고 사들인 쪽이 있지 않은가 싶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여전히 눈여겨보시고 어떤 투자 전략을 삼아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쁘신 거 알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 뭐 좀 전에 이제 뭐 2차 전지 양극재 얘기하셨으니까 코스모 신소재나 뭐 코스모 화학들도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4분기에 좀 더 좋아진다는 얘기들도 좀 업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주력자가 양극재입니다. 특히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양극재 뭐 NCM이라 그러죠. 니켈 코발트 만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 양극재 사이드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함께 전일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이런 코스모 신소재가 상당히 좀 전일에도 상당히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였던 뭐 이런 원인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여전히 한쪽 층에서는 많이 올랐다.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런 쪽은 맞지만 여전히 전일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들은 또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어떤 그 성장성을 보고 매수하는 쪽이 있는가 싶기 때문에 이런 종목 사이드 쪽에서 이런 점들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투자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도 엇갈린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뭐 올라갈 뻔하다가 또 떨어지고 막 계속해서 뭐 변동성이 좀 심한 장인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분들 위해서 투자 전략 한 번만 세워주신다면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뭐 최근에 보시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어두움, 그다음에 중국 쪽에 가장 중요한 키인 어떤 경제 지표 둔화, 매물이 상당히 출회되면서 전일도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을 가면서 주가가 반등세를 보였는데 글쎄요, 11월 2일 날 전에 시장이 실마리를 풀려면 미국 쪽에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이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1월 2일 날 어떤 그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을 보고 있는 어떤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11월 이후에 이런 내용과 함께 주가가 상승 쪽에 좀 무게중심을 실을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상당히 주가가 상당히 박스권으로 질이 국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종목 사이드에서는 딱 두 가지 축인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성장성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어떤 2차 전지 쪽이 한쪽 키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측면은 이제 곧 위드 코로나로 가시화되고 그렇다면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상당히 어떤 그 성장 가도에 상당히 불을 지피고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아직은 좀 이제 바닥권에 올라오고 있지만 어떤 호텔 면세점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뭐 저가 매수 공략하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공략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뉴 WM의 국제문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